오늘 설명은 포항특혜 4구역 전체 통합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설명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특별계획 2구역으로 공고를 했는데 그때 획지 3, 획지 4, 획지 5 세 개 획지로 공고된 바 있습니다. 2025년 10년 후에 다시 공고되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9년도에 여기 획지 4를 중심으로 주민이 70.61% 동의서를 걷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을 했는데 그 결과 여기 획지 4만 개발하는 경우에는 후암동이 훼손된다 하면서 보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획지 4만 하지 않고 전체를 다 계획을 수립해 주겠다라고 2019년도에 한 다음에 공람 공고가 2023년도에 한번 나왔고 2025년도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 걸렸냐면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이 공람 공고하는 데 걸렸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본계획이 어떤 거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수립하는 겁니다. 정비계획은 개발 주체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 주체가 직접 수립하는 것을 입안 제한, 개발 주체가 우리 수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입안 요청, 서울에서는 신통 하면 다 입안 요청입니다. 우리 수립해 주세요 신청하면 무조건 다 수립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주민의 동의율이 높고 꼭 개발해야 되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입안 제한은 주민들이 이미 다 도시계획이나 정비계획을 다 수립해가지고 동의서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내 돈 들이가지 않고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입안 제한은. 입안 요청은 받아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 공람 공고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 안에 있는 후암 1구역을 기본계획을 변경 후에 개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후암 1구역입니다. 후암 1구역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주민청이 했습니다. 용산구청에 변경 승인 요청해서 인가받았습니다. 변경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본계획이 나오면 후암 1구역으로 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장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어느샌가 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이 폐지됐습니다. 2019년도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후암 1구역과 특혜 4-1구역을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개발하러 25년 동안 정비업체, 정확히 13년간 정비업체 대표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이 행정업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구역 이름을 다른 구역을 내 구역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와서. 그러니까 후암 1구역은 후암 1구역입니다. 특히 4-1구역은 특히 4-1구역이에요. 특히 4-1구역이라고 계속 주장하시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무려 18년 동안 혹시나하고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진행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 구역계는 사실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역계는 내모놔야 됩니다. 가능하면 큰 길 따라서 정형화라고 하는데 비정형 구역계는 반드시 정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딱 길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공람공고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들어있냐면 통합 개발할 때는 최고 30층 용도지역 종상향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단독 개발일 때는 최고 18층 종상향을 해주지 않겠다. 18층을 30층으로 바꾸는 건 제가 방화 5구역도 사업을 했고
지금 성남동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의 꿈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1층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1층. 12층 말고 15층인데 16층, 17층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는 모든 그 층이 똑같이 25층이에요. 15층이에요. 45m 고도 제한에 걸려서. 서울 시내에서 용적률을 10% 올리거나 층을 2, 3층 올리면 사업성이 대폭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여기서 18층, 30층은 비교 불가합니다. 또 하나, 종상향 안 해줍니다. 종상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 용적률을 150% 시작할 건지 170% 시작할 건지 190% 시작할 건지인데 그럼 우리가 250층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부 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냥 시작할 때부터 기본 용적률로 가는데 하고 상한 용적률까지 올리면서 기부 체납하는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종상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서울시가 잘라준 겁니다. 뭐라고 잘라줬냐? 여기에 4-1 구역 내 단독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후암 1구역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및 도정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아까 얼마 걸렸다고 그랬죠? 2019년도, 2015년도에 한 번 나왔고 2025년이면 암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19년도에 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공람공고가 2025년에 나왔어요. 기본계획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수년 걸립니다. 여기 보면 후암 1구역은 기본계획 변경 절차하고 다시 추진해라. 왜 그러냐면 그런데 후암 1구역계를 특계 4-1 구역계 모양과 유사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가 다 판이 짜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계 4-1과 다르게 만든다면 기본계획 변경을 들어주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면적 변경이 33%가 됩니다. 면적 변경이 일반적으로는 10%가 넘어가면 중대 변경인데 예정 구역의 지구에서는 20%가 넘어가야 중대 변경입니다. 그러면 중대 변경하면 되지. 중대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그러면 새로 한다는 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 주택 재건축 폐지 시 유예 조치로 가능했던 주택 재건축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1, 4-3 있습니다. 포함 1구역이 있죠. A, B, C, D, E 구역이 편입되거나 빠졌어요. 이 변경이 33%입니다. 포함특혜 4구역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의결권 기준으로 1,56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단 개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변경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소유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계 4구역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50명입니다.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빌라가 있는데 빌라는 총 84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점점점 빌라거든요. 4-1 구역에 76개가 있고 4-2, 3에 각 4개씩 총 84개가 있는데 세대수로는 798세대, 약 800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총 5개가 있습니다. 4-1 구역에 3개, 2, 3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안에 개발을 후암동에 와서 후암동, 동자동, 가rol동 와서 제가 느낀 건데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 주체가 세 군데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후암 1구역 추진위가 있습니다. 이분은 4-1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후암 1구역 조감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서도 못 봤고 총위 책자에도 요 구역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4-1 구역 총회를 하는데 특계 4-1 구역 조감도를
총회 책자에 올려놓고 총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뭐냐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이완 제한을 할 건지 신탁 방식 할 건지를 아직 못 정하셨나 봐요. 어떤 때는 신탁회사하고 같이 하겠다고 그러고, 신탁회사하고 하면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거죠. 신탁회사가 시행사를 대행하고 실제 시행이 되고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이렇게만 가는 게 일반적인데, 포함 1 추진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있습니다. 전체 통합 재개발. 저희는 앞으로 우리를 전체 통합 재개발이라고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제한 조합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팀이 있는데 이분들은 부분 통합 재개발입니다. 전체 중에 4-2, 4-3 구역을 길쭉하게 이런 모양으로 구역계를 해서 이반 요청하고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팀이 특계 4구역 안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전체 사업성을 보면 서울역이 있는데 오른쪽 남산 쪽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싸그리 개발한다는 겁니다. 천지 개벽 수준이죠. 저희 거하고 이 그 4-1구역의 건축 설계 배치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분리 재건축 4-1구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배치도인데 이 구역 이 정도면 35% 정도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잠깐 참고로 보여드릴 텐데 방화 5구역에서는 평균 25층에 용적률 220%, 일대 건폐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 13층에 건폐율 용적률 230%, 그러면 건폐율이 한 대략 31% 나옵니다. 35% 나옵니다. 18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오른쪽에처럼 단지가 이게 아까 전체 조감도도 보셨지만 여유있게 배치되어 있죠. 3,378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와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뭐였냐면 동강거리였어요. 동강거리. 홍콩에서도 불난 거 보셨죠. 가깝게 붙어 있으면 뭐 튀어옵니다. 튀어오는데 소리도 안 들어야 되고 서로 사생활 침해도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건물이 바짝 붙어 있으면. 특히 특계 4구역은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개발하면 여기 이 부분을 13층으로 지어야 돼요. 통합개발하면 여기를 23층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죠. 또 구역계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구역계로는 건물을 배치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동간거리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경우에 저희처럼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동간거리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저희 거 건축 계획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해안하고 예시건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경우 가장 쾌적하게 243.57% 용적률로 건폐율 20.36%로 지하 2층, 지상 30층으로 지을 때 3,378세대다. 그리고 33평 초과분 45평과 50평, 보통 대형평형이라고 하죠. 이 평형이 672세대 펜트하우스 8개로 지을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여기는 243.57% 이상, 280%도 충분히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243.57%로 처음에 설명을 드리냐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약 280%일 경우는 약 500세대가 증가하게 돼요. 500세대 증가하면 1인당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한 7억, 8억 이 정도의 조합원들 이익입니다. 추가 건립시는 물론 건폐율이 약간 상승합니다. 포항동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죠.
제가 저보고 어디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 후암동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개발하는데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엄청 비싸요. 거기 빌라도 요즘에 10억 넘어가지고 13억까지 가요. 그랬더니 다 입을 쪽 벌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사업 설명회 할 때 일반 분양가를 6,400인지 이렇게 했는데 막 저한테 욕을 했어요. 뭐 이거 1억도 넘고 2억 갈 수 있는 데인데 왜 그렇게 막 그 일반 분양가를 낮춰놨냐. 저희는 사업성 분석할 때 보수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높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이 후암동이 서울의 중심 맞죠? 전체 통합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조감도를 보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우리 옆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민족공원을 지을지 무슨 공원 짓는다고 하고 남산 있죠. 기가 막힙니다. 인터넷에서 다 한 말이 있죠. 최고 30층 후암동 대장주. 소품화 초등학교 딱 안에 끼고 있죠. 이 초등학교 돈 엄청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건식이죠. 하나도 돈 안 내고 이 초등학교 그냥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378세대 대단지입니다. 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동간거리라든지 어떤 그 조망권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초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모나게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안 지어야만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일조권에 문제가 안 생길 걸 감안해서 이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4년도에 설명한 자료 기준 오른쪽에 보면 위에 제가 녹색, 짙은 녹색은 2024년도 사업 설명회 때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약간 변경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짙은 감청색인 경우는 새로 만든 자료입니다. 왜 작년 걸 설명하냐면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개발 이익 환수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이익 환수 정도 차이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라고 했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이렇게 임대주택도 똑같이 하고 조합 설립 공유일도 똑같이 하면 재개발이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재개발은 임대주택 30% 40% 짓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임대주택 30% 40% 짓는 데는 없어요. 용적률로 기본 임대일 때 10 내지 15%의 짓고 용적률을 상승시킬 때 상승분의 50% 반전을 짓거든요. 합치면 이게 뭐 30% 40%가 아니고 맥시멈 가봐야 17% 18%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우리 땅 다 뺏긴다고 하셨는데 이제 재건축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졌고 오히려 재초한만 내야 되는 거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재산을 팔아서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내는 거예요. 제가 종합부동산세 1,500만원씩 내거든요. 진짜 내가 윤석열이 찍었어요. 왜 찍은 줄 아세요? 종합부동산세 깎아준다고 그래요. 제가 저 호남 사람이에요. 윤석열 팍 찍었습니다. 왜? 종합부동산 낮춰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후회했죠. 그런데 이거 임대주택 똑같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훨씬 유리합니다. 재건축 할 수도 없지만 또 우리는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지나가냐면 GTX 라인이 지나가요. 이거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빼곡하게 빡빡하게 집어넣고 건물을 한다고 했는데 용적률 280%, 13층일 때 건폐율 35%인데 GTX 라인을 다 배치하고 1850세대 짓는답니다. 부분 통합. 그쪽에서는 4-23만 하시겠다고 하는 분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용적률 238%에 GTX 라인 여기 있는데도 건물 다 배치하고 865세대인데 건폐율이 43%예요. 저는 앞으로는 부분통합 개발에 관한 어떤 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평을 하지 않냐면 세상에 서울시 한복판에서 건폐율 43%의 아파트를 지으면 폭망합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살아요? 누가 와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들어와서도 힘듭니다. 초고층이면 또 모르겠어요. 초고층. 그런데 여기는 초고층도 아닙니다. 저희처럼 GTX 라인 위에 건물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형태로 저희는 3,378세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뾰족한 아파트 안 좋습니다. GTX 철길 아파트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꼭 안전에 위험이 없어도 흔들립니다. 그 건물이.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거 설명드린 건데 재개발은 모든 개발은 땅부터 결정하고 구역 결정하고 그다음에 조직 만들고 주식이 조합 설립하고 건물 세우고 사업시 인가 받은 다음에 배당하는 관리 처분 다음에 이주비 지급합니다. 정비구역을 위반 제한을 신청한 다음부터 이주비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면 5년 후면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포함 1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함 1구역이 4-1로 하려면 주민청에서 먼저 조직을 정비하셔야 됩니다. 정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민청회를 통해서 사업지 변경 의결을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민들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변경을 할 거죠. 나 포함이 있는데 4-1로 한다는데 4-1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편입지 기존 사람도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총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산 의결도 해야 됩니다. 포함 1에서 4-1로 가려면 나 포함 1 안 할 거니까 해산해 주세요라고 구청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함 1인데 4-1로 옮겨갈게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데 누가 그냥 옮기라고 하면은 사업장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특례4 하다가 특례5 옮겨갈게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과정을 무한적으로 여러 번 할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포함 1이 이쪽으로 나오면 특례4 나오면 추진준비위원회가 되어서 그때부터 정비구역 공유서를 진구해야 할 거라고 작년에 이미 10월 달에 저희가 설명할 때 10월 달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번 정비계획 공람 공고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해라. 포함 1은 특례 4-1이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서울시가 포함 1은 특례 4-1이 아닙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느 쪽이 더 빨리 가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민들께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빨리 가는데 찍어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포함 1은 바로 조합 설립할 수 있대. 나 그러니까 거기다 찍어줄래?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나는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모르겠고 차라리 그냥 13층도 괜찮아. 나 지금 너무 살기 힘드니까 빨리 개발하는데 찍어줄게. 자, 저희가 제일 빠르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기본계획 변경 착수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인심 썼습니다. 3년 만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다음에 새로 정비계획 동의서 걷어서 일 시작하셔야 돼요. 부분통합개발은 동의서 단계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제가 휴대폰 있죠. 이 휴대폰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만들어서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내요. 저한테 욕하시는 분도 있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나 이거 샀는데 큰일 났어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안에 저희가 카톡에다가 저희 푸사에다가 자료를 거의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정도 돼요. 1년 6개월 동안 보낸 것 하나도 안 빼놓고 순서대로 올려놨습니다. 왜 그렇게 올렸냐면 저희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기간이 지나면서 수정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그대로 놔뒀어요. 시간별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휴대폰에 카톡 푸사를 보시면 저희 자료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게 자료를 만드는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개별적으로 1대1로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상담을 하거나 항의하거나 적극 지지한다는 걸 다 들어보려 1대1로 보냈거든요. 이 안에 다 있고요.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동의서 거둔 내용이 다 올라가 있어요. 534장. 물론 의견 건수에 따라서 살짝 변경할 수는 있지만 현재 534장까지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저희는 5년 후에 이주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설계도 해안이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은
건축 설계에서는 1위예요. 그런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서울시 개발 방향에 맞추었습니다. 개발은 서울시나 구청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8년 동안 경험해 보셨잖아요. 2007년도에 추진이 만들어가지고 후합 1구역으로 아무리 우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이거 안 돼요. 정형화하세요. 그럼 정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서울시 방향에 맞춰야 됩니다. 서울시는 통합해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도 통합구역에 이반 제한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왜 이반 제한으로 했냐? 이반 요청은 반대하는 사람이 25%만 있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신통 같은 경우는 25% 반대자가 있으면 접수 불가해요. 그래서 저희가 4-2, 4-3 구역에 각각 27%씩 반대 노티스를 걷어서 이미 구청에 갖다 냈습니다. 구청에서 혹시 그쪽에서 이반 요청이 오면 꺼내서 보시기로 했거든요. 아직 신청 안 했으니까 사람에 넣을게요. 그래서 제가 다 갖다 놨어요. 그 4-2, 3에서 이반 요청을 제안을 하면 꺼내서 보고 이게 접수 안 해요. 딱 거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반 요청은 용산구청의 돈과 서울시 돈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돼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25% 반대하면 이거 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반 요청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런데 15%, 20%, 25%가 있는데 15%는 이거는 좀 힘들어. 25%는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고 20%는 안 됩니다. 하고 25%는 아예 그냥 원천 접수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소장부터 반대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이반 제한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제가 가장 단연 선두입니다. 그러면 어느 팀이 지금은 저희가 선두인데 어느 팀이 앞으로 잘 개발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게 선두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사업 방식, 제안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진행하는 단계, 사업성, 조직의 어떤 방향, 그 다음에 협력업체 이런 걸 보면 포함 1구역은 이반 제안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조 작성은 안 하셨어요. 기본계획 변경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용적률도 낮고 건폐율은 뭐 중간 정도예요.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탁 회사하고 뭐 현수막도 나가 뭐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업체도 일부 업체 선정하셔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 개발 보면 이반 요청하시겠다는데 접수 불가하죠. 동의서 진구 단계도 초기 단계예요. 사업성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이 최악이기 때문에 사업성 굉장히 낮습니다. 신탁 방식 조합원들 선호 안 해요. 신탁 방식은 반대가 아주 심하거나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거나 그런 경우, 즉 변두리에 조그만 사업장에서 하는 겁니다. 용산 같은 데서 만약에 저희 사업장에 신탁 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의 사업비가 얼마냐면요. 총 매출이 저희가 한 6조, 최소 6조입니다. 6조인데 1%만 내도 600억이고 3%를 내면 1,800억이에요. 근데 그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탁 방식으로 하면 그것만 내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출 받는 거 전부 다 금융 수수료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중심 사업장에서는 절대 하지 않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탁 방식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협력업체 아직 선정하지 않으신 것 같고 저희는 이반 제한 방식으로 접수가 확실한 동의서 많이 걷고 있고 용적률, 건폐율 가장 우수하고 조합 방식 그리고 인류업체가 진행해서 이렇게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런 5가지 요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가 라고 하는 것에 결정을 하게 돼요. 전체 통합 재개발의 이 5가지 핵심 요소가 전부 탁월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 전체 통합 재개발 팀이에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양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는 해안 예시금, 도시계획은 KTS, 간평은 통일, 행정은 ISB이고요. 제가 ISB 소속이거든요. 이 ISB나 통일이나 KTS가 상당히 나름대로 잘 나갑니다. 왜 잘 나가냐? 여기랑 같이 한대요. 이게 같은 팀을 함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삼성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인류업체인 거예요. 중소기업도. 아니면 애플하고 같이 한다면 인류업체인 거죠. 국내에서 재개발을 해안하고 같이 한다. 같은 팀에 아무나 껴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안에 뭐 이사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또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주민설명의 자료, 카톡 자료를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분 있었어요. 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여러 군데 재개발 사업장에 투자를 했는데 현장에 처음 와봤답니다. 왜 왔냐? 카톡을 보니까 당신 사기꾼이 아니거나 당신 사기꾼이거나 내가 도대체 당신이 한번 보려고 왔대요. 저희가 보낸 자료를 보고 자기가 꼭 저를 보고 싶어서 왔답니다. 그리고 한참 뭐 실랭이 하다가 동요 쓰고 가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업체로. 그리고 이 최고 협력 업체를 2024년도 경쟁 입찰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여기를 왔거든요. 제가 요금비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9천만 원입니다. 제가 29억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후암동에 일을 한번 해보려고 2억 9천에 동기했거든요. 쓸 때 제가 3억 썼어요. 1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2억 9천에 지금 우리 인력, 전산 인력 계속 투입하고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김주혜 대표님하고 저하고 여기 뭐 수시로 와서 그다음에 이 수많은 자료를 보내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도요 굉장히 거기다가 2억 9천인데 조건이 뭐냐면 2억 9천을 현찰로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조합이 설립돼서 시공사가 선정이 된 다음에 시공사에서 조합에 대여금을 주면 그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설립이 안 되거나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서 돈이 안 들어오면 아예 청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미생활로 온 거지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손 떼고 갈 수 있습니다. 왜? 돈 벌 게 없어요, 후암동은. 그런데 여기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을 이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체 통합 재개발팀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1 구역이 60%, 4-2 구역이 20%, 4-3 구역이 20%인 추진위원들이 모여 있고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개방적으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무장한 협력업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믿음직스러워요. 제일 든든합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이 다 전체 통합 재개발팀이에요. 제가 굳이 다른 쪽을 디스를 꼭 하자면 제가 보면서 후암 1구역이나 아니면 4-2, 4-3 하신다는 분이 말이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나는. 뭐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고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것도 2024년도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용적률 차이에 따른 3가지 요소들을 설명했어요. 용적률을 기본 250%로 했을 때 건폐율이 감소되었을 때 용적률을 상향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가라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용적률이 여기는 분리재개발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1850세대를 짓는다고 할 때 저희가 250%는 2200세대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350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350세대를 차이가 날 때 개인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가 6,400만 원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그래도 제가 보수적으로 6,400만 잡았어요. 1억 잡으면 막 욕을 할지도 모르니까. 정비사업비는 1,550만 원입니다. 왜 정비사업비가 1,550만 원이냐면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 잡은 거예요. 사업비를 550만 원 잡은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게 낮게 잡은 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6,400만 원짜리를 1,550만 원 원가가 들어갔으니까 땅값을 빼고 4,850만 원 남는 거죠. 그럼 한 평 찍으면은 4,850만 원 남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있으면 지하철 공짜 패스 나오거든요. 꽤 됐어요, 나이가. 제 친구학번입니다. 저 위원장님보다 제가 1년 선배인가? 그죠? 예, 제 위원장님도 1년 선배래요. 자, 근데 저희 정비사업 이쪽에 25년 이상 있었거든요. 저 LG전자에 13년 다니다가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품이에요. 그 TSMC
영업이익이 뭐 4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영업이익 뭐 그냥 지키만 하면은 미분양 안 나고 엄청난 이익입니다. 이 기준으로 낮춰서 봤을 때 추가 건립분이 350대 되면 1인당 약 4억 8,500인가요? 제가 좀 요즘에 뭐죠? 백내장이 조금 와가지고 시력이 한참 떨어졌어요. 4억 8,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1850대 내에 못 지어요. 아까 얘기했죠. 용적률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GTX도 있고 컴퓨터 때문에. 322세대 감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감소할 때 차이가 4억 4,600만 원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익만으로도 1인당 9억 3,100이고요. 만약에 여기다 용적률을 상승해서 20%만 더 올려도 또 약 5억. 그러면 5억, 5억, 5억 이렇게 하면 15억인 거예요. 통합개발했을 때. 분리개발은 폭망하자는 거예요. 통합개발은 대박입니다. 일반 분양가 낮췄을 때예요. 일반 분양가 더 높은, 일반 분양가 1억이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2배가 되니까. 이익은 2배 나는 거예요. 이게 1억이 되면은 이건 똑같으니까 일반적인 원가는 똑같거든요. 일반 분양가 올라가면 이익만 확 올라가는 거니까요. 또 어디가 사업성이 제일 좋냐라고 볼 때 단순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요. 단독재 재건축은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용적률 230%, 건폐율 35%인데 1850세대 짓겠대요. 빌라 같은 아파트를. 여기 부분통합개발은 865세대 짓는답니다. 용적률 238%, 건폐율이 43%예요. 아까 건폐율 33%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3,378세대. 이 차이를 보시면 663세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재건축하고 무슨 무슨 사동댁인지 모르겠지만 개발은요. 재건축으로 할 거냐, 재개발로 할 거냐, 전체 할 거냐, 부분할 거냐 하는 것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재개발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많이 나냐, 어떻게 하면 빨리 하냐,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하냐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돌아올 실제적인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 통합 개발은 세대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건폐율도 현저히 낮아가지고 실제 일반 분양가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위에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동일한 구역에서 사업성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아집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단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층수가 높을수록 쾌적해져서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재개발에서 그냥 상식입니다. 좀 더 보면 분리개발 있죠. 부분개발 있죠. 제가 뭐 여기 그만할게요. 얘기는. 저희는 대단지, 이쪽 길, 후암시장길, 후암로, 두덕바위로 한강대로 쪽에 다 연결되어 있죠. 대로변 연결되어 있고 초등학교 딱 끼고 있죠. 고층에 조망권, 숲세권이죠. 완전히 진짜 기가 막힌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해서 개발만 하면. 빌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사업성이 높아야 돼요. 빌라 소유분들 사업성이 안 높으면 분담금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개발하면 분담금 낼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통합 개발하면 잘하면 분담금 없이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성이 좋아야 됩니다. 배치도를 보면 저희 쪽은 GTX 라인에 공을 안 세웠고 한광초등학교 이쪽은 고리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이거 더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철길에도 세우고 낮은 층에다가 빽빽하게 세우는 인센티브마저 포기하는 이쪽에 이런 구역계 보세요. 이 구역계는 제2의 후암 1구역이에요. 이런 구역계 막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다음 장에 갈게요.
부분 개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다가 건물을 진짜 빽빽하게 집어넣더라고요. 여기는 분리 개발이고요. 저희는 전체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서울시는 통합 개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제가 100% 자신할 수 없고 99%는 확실한데, 만약에 분리 개발해서 동의서를 가지고 가면 서울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이거 통합해서 가져오시죠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분리 개발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 기본 계획이나 정비 계획상으로. 정비 계획상으로 이런 여기서 이게 길을 다 내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본 상식에서는 개발 상식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설명한 자료예요. 비례율은 115.13%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추정 권리가액으로 보면 아까 일반 분양가 6,400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1인당 평균 20억이다. 그 다음에 별도로 조합 프리미엄이 약 10억이다. 일반 분양가 6,400을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8,000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또 말할 것도 없겠죠. 전체 통합개발은 분리개발보다 월등한 사업성과 프리미엄 보장합니다. 신속한 동의서 제출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종전자산과 비례율 높아집니다. 우리 추진 준비위원 중에서 이런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집값 올라오면 팔래요. 그래서 파세요 그랬거든요. 사실 개발은 끝까지 갔다가 아파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중간에 파는 겁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 돈도 벌고 나도 또 딴 데로 또 더 좋은 자리에 뭐 갈 수 있거든요. 통상 재개발하면 반절 정도는 파시고 나가십니다. 높은 가격으로. 끝까지 있다가 뭐 나이가 지금 뭐 70인데 내가 그거 들어가려면 15년 있으려고 그러면 나는 죽어서 못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3년 4년 있다가 집값 올랐을 때 파셔도 돼요. 뭐 이 재개발은 중간에 매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조합원 분양받은 다음에 전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나의 자산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기로 계속 전화가 와요. 사실 우리 조합원보다 더 많이 오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들이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사업성 좋냐고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보시겠어요? 몇 장 걷었냐요? 몇 장 걷었냐? 네? 그러면 지금 534장 걷었는데 800장일 때하고 900장일 때하고 700장, 800장일 때하고 내 집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옆에 사람들한테 빨리 동의서 내라고 하셔야 돼요. 나 기다렸다 나중에 낼게. 왜 그러세요? 내 집값 빨리 올라가는데. 설명은 다 드렸고 다음 장 하나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방화 5구역입니다. 용적률 220%고 건폐율이 24.57%예요. 단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빽빽한지. 15층이에요. 평균 15층. 그런데 분리개발일 때는 13층으로 해야 돼요. 건폐율이 24.57%인데 이게 빡빡해요. 43%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35%일 때는. 이해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3층도 올리는 거였어요. 불가했습니다. 15층 끝. 그런데 여기서 분리개발이면 13층 끝입니다. 안 바꿔줍니다. 기본계획 만들면 그거 아무나 누가 와서 무슨 뭐 대통령한테 이재명한테 얘기하거나 무슨 윤석열한테 얘기했다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세훈이 못 올려줍니다. 기본계획은 한번 정하면 끝이에요. 여기 15층 별수 어쩔 수 없이 용적률 220%로 지었어요. 다 분양하긴 하셨지만. 성남동에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데 성남동역 바로 옆이거든요. 조합원이 1120명이고 2000세대 지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주장해가지고 비행구역, 5구역, 6구역 6구역이면 이거 한만하게 올라가거든요. 20m 가면 1m씩 올라가요. 근데 이쪽 끝에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기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층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한 층, 이쪽에 한 층, 그래서 16층, 17층 지을 수 있다고 막 난리 났어요. 15층인데 이쪽은 15층, 가운데는 16층, 여기는 17층 지을 수 있다고 난리 났어요. 거기 좋아가지고 이번에 비행고도 살짝 완화돼가지고 우리는 그런데 13층이냐 23층이냐예요. 평균.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조합로 보면은 통합이 이제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길이 이제 외부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네. 통합 시기가 좀 이렇게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 도로가 후암로 투톱바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요? 여기 사이요? 아, 여기 사이에 도로를 내라고 하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이 사이에 길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은 이 사이에 길을 내더라도 전체니까 유연성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합하면 여기에 길 있는 거 실제로 살면 좋습니다. 근데 이 길이 그냥 길만 있는 거지 우리가 아파트를 배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물길하고 살짝 달라요. 물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 길을 저희가 정비교육 수립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필하겠죠. 길을 여기까지만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필할 텐데 일단은 저 기본 계획이 있는 대로 반영해서 낸 겁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잠깐 사이에 우리 협력업체에서 오신 분 나와서 인사를 좀 드릴까? 뒤에 계시죠? 예, 질문하십시오. 협력업체 분 잠깐 나오세요. 네. 보통 이제 어디에서 그 추진체를 후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비구역 안에 주민들이 임의로 자유롭게 추진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신 협력업체 인사를 드릴 텐데 이 협력업체에서 나중에 외상빼기 떼일 수도 있는 외상빼기로 일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4-23만 하면 저 안 갑니다. 거기에 사업부 안 될 것 같은데 왜 갑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을 도와주고 신탁회사가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 일 추진위는 기존에 하다가 자금 수집이 잘 안 되니까 순도도 많고 해도 안 되니까 최근에는 또 후원받겠다고 하고 신탁회사 협력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상 신탁회사를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금이 없어서 신탁회사한테 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협력업체 나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식원의 허경원 대표이사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건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서울시에 심의원을 하고 있어서 뭐 민원 제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역이 어쨌든 결정은 잘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층수나 이런 부분들이 단독으로 하면 낮게 주고 통합으로 하면 많이 주는 이런 경우 과연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이런 단지들은 대부분 많이 있어요. 단독할 때, 통합할 때의 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쨌든 여기 구역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은 결정이 됐고 결정된 내용 중에 여러분께 이미 그 전에 공람했던 내용의 일부 내용이 변경돼서 재공람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통합은 30층, 개별은 18층 이렇게 결정된 것은 이미 결정이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해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해안건축의 신동 중소장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아주 좋게 저희 회사를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식은 허경원 대표님과 같이 협업해서 정말 포함 특혜 사구역이 큰 시너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 이익에 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 근본 사구역에 사업성 분석을 맡은 통일감정평가원의 도시정비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신광철입니다. 아까 약간 숫자를 보셨는데요. 용산구는 특성은 뭐냐면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일반 그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적 허브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되어 있는 지역은 특별히 일반 분양가의 한 80% 정도로 일반 우리가 한 1억 정도에 분양할 수 있다면 한 20% 정도 할인된 한 8천만 원 정도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프리미엄이 존재하냐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일반 분양가의 차액 한 15에서 2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가격과 일반 분양가의 한 15에서 20% 즉 30%에서 40% 정도의 로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공되고 입주하시면 그만큼 이익을 향유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성 분석을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다만은 용산만큼 강남 마찬가지로 강남 3은 제치고라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제가 가까운 지역은 남영동, 특계구역이나 가롤동, 그다음에 서계 이렇게 해서 제가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호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합만 된다면 대단한 입지로서 큰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사업성 분석이 되고 그렇게 작업을 됩니다. 저도 이 근처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또 주변에 탁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산 공원을 품은 또 남산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인류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협력업체 인사는 다 마쳤고요.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알겠습니다. 저희는 1,560명이기 때문에 입안 제한을 하려면 50%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780장이 되겠죠. 한 800장 정도를 걷어서 용산구청에 내면은 입안 제한을 접수받게 됩니다. 이거는 선착순 게임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냈느냐? 저희가 맨 먼저 넣으면 저희 쪽을 기준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클로징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 동의가 필요한 거죠. 35%면 선착순이 문제가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60%였다가 67%일 때도 있었어요. 60%, 50% 줄인 이유가 이 초기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동의서 걷기가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연락처를 모릅니다. 연락처를 몰라요. 저희가 1,560명 의결권 중에 저희가 연락처를 모르는 게 꽤 많이 아직도 있거든요. 연락처를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아직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재개발을 동의서 써주면 내 재산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동의서 걷기 어려워요.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데 부분 통합 개발하거나 아니면 후암 일은 아직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후암 일에서 4-1로 내가 동의서를 처음부터 걷겠다. 새로 추진 준비해서 하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방어는 누구만 방어했냐면 4-2, 3은 반대 동의서를 이반 요청 거기는 이반 요청 면본 동의 받았거든요. 이반 요청 동의서 받았는데 저희가 27%씩 가착됐기 때문에 그건 접수가 불가하다는 거고요. 저희는 빨리 50%를 걷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암일은 이번에 그 공남 본부에 기본계획부터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기본계획 변경을 하셔야죠. 네, 혹시 또 다른 게 1년간이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안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서를 거둘 때는 반드시 어떤 것에 관한 동의서냐 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회를 하고
이 설명에 관한 동의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입안 제안을 하는데 입안 제안 동의서인데 글자에 대한 동의서가 아니라 입안 제안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정비계획이 공람 공고가 되고 고시가 되고 우리가 입안 제안을 내용을 주민 설명회를 한 다음에 동의서를 걷어서 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한두 번씩 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집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홍보실장들을 운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숫자가 잘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그냥 저희가 집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안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냥 전체의 50%면 됩니다. 전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누군가가 50%를 내면 그분들이 추진하는 방식대로 접수가 됩니다. 다른 질문.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렸나? 질문을 안 하시네. 예, 저 맨 뒤에 계신 분. (534장이요) 그러면 1560명의 반절이 780장이거든요. 네. 780장인데 현재 534장 걷었어요. 530장 걷었으면은 780장인데 530장이면 250장. 대략 한 300장 정도를 더 걷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점잖으시게 저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예리하게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포함 1은 기본 계획부터 다시 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공람 공고에 실렸기 때문에 결국은 비교 우위인데 저희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판단하시고 저희한테 동의서를 내겠다 연락이 오시고 그래서요. 또 동의서를 거두려면 반드시 홍보위원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홍보위원들을 고용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죠. 근데 왜 홍보위원을 고용해야 되냐? 여기 오늘 오신 분이 한 뭐 200명, 300명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안 오신 분들이 한 1,500명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전국 각지에 있고 또 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기만 하면 부분 써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갖다 두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통지를 보냈고 우표도 가끔 보낼 건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주민 설명이 끝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사전 이야기 좀 됐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은 약간 영업 기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내부 사정과 우리 협력업체 같이 도움 받아가지고 동의서 걷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런 사업장 수십 군데를 했거든요. 저희 이런 일을 또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동의서를 거둬야 되는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 여건에 맞추어서 비용 계획 수립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을 줍니다. 주택 재건축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을 주어요.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을 가진 사람한테 제한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다 입주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가 90m 제곱 이상이어야 되고요. 주택인 경우에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 경우에는 그분이 받은 감정평가 금액이 여기 조합에서 분양하는 가장 작은 평수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많은 경우에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조합원 중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나오기로 하죠. 재개발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우리 구역 안에는 우리 구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도 많고 좁은 골목, 그다음에 필지가 아주 잘라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 어떤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하고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일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그 규정에 맞춰서 할 건데 이 안에 어떤 분이 입주권이 주어지냐? 주택을 소유한 분은 무조건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토지가 있든 없다. 토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90m 제곱 이상이면 입주권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세 번째,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합쳐가지고 조합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가장 낮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많으면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또 1+1 경우도 있는데 1+1은 다가구 주택처럼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많다. 뭐보다 많냐? 내가 2개 받을 것보다 내가 받을 2개의 아파트의 주거 전용 면적보다 2개의 주거 전용 면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이 더 많으면 1+1 대상이 되고요. 또 그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내가 받을 조합원 분양가의 1+1보다 많으면 1+1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대로 그 조합원님에게 어떤 그 결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설령 조합이 마음대로 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관리 처분할 때 다 거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주로 누구한테 시키냐면 부동산 평가원에 한국 부동산원에다 됩니다. 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 심의해가지고 입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규정입니다. 주택공급 규정법에 의해서 규정이기 때문에. 네. 포함 1구역은 그분들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협력업체가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소송 걸려서 얼마 했고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건 후암 1구역이잖아요. 특혜 4구역하고 후암 1구역은 다른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특혜 4구역에 와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참여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쓴 비용 중에 영수증이 분명한 것들 내역을 뽑아서 주민총회에 올려서 조합의 총회에서 그 돈은 우리가 주는 걸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그 돈을 물어줄 수 있고요. 여기에 위원장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배임입니다. 큰일 납니다. 단지 이것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통합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할 때 그동안 쓴 돈을 우리가 조합총회에 상정해서 가능하면 지불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라고까지가 맥시멈이고 그분들 개인적으로 돈을 누가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돈이 많이 부족하신가 봐요, 거기가. 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성과급 50억 건 나중에 사업이 된다고 할 때 하는 거고 그냥 기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암 1구역은 특혜 4구역이 아니지만 우리랑 같이 하기에 적극 사업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동안 쓴 비용을 특혜사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서를 써서 주민총회에 올려가지고 주민이 동의해 주시면 지불할 수 있는 거고요. 부결나면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저희 특혜사에서는요 후암 1구역 주민이 없거든요. 왜냐면 호암 1이라는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암 1이 존재하려면 조합이 설립돼야 되거든요. 사업하려면. 근데 지금 여기는 기본계획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특혜사 주민들만 계시고 그분이 내가 옛날에 호암 1구역에 동의서를 냈던 옛날에 호암 1구역 소속이었던 분은 상관없이 그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안고 같이 갈 거고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볼 거 없이 그 투표해요. 조합은 임기 3년이고요. 조합장 임기 3년이고 임원들 다 똑같이 3년이고 조합장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해임총회 하면 바로 해임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합장이든 조합 임원들은 주민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뽑는 거고 중간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예. 등기부 등본상에 주택, 그럼 주택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뭐라고 써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호암 1구역이 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단체 맞습니다. 호암 1구역에서
포함 1구역에서 포함 1구역 추진위는 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단체 맞습니다. 포함 1구역에서요. 여기는 포함 특혜 4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기본계획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공남 공고 안에 포함 1구역은 기본계획 당신 구역계획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당신 구역계획을 우리랑 맞추든지 포함 1구역 보고 4-1과 4-2 모양으로 하든지 4-1 모양으로 하든지 4-1과 4-3 모양으로 하든지 전체 모양으로 하든지 어떻게든 니네 기본계획 변경해서 우리랑 어느 정도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과 맞으면 그 방식으로 사업을 새로 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암 1구역은 사업이 불가하다라고 기본계획상에서 이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호암 1구역에서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단체 맞습니다. 호암 1구역에서는요. 그리고 용산구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호암 1구역이 특히 4-1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호암 1구역이 특히 4-1로 아까 말한 절차를 통해서 해산하든지 아니면 변경청에 해서 의결해가지고 4-1로 다시 동의서 얻어가지고 오든지 그러니까 방법이 그런 건데 주택 재건축은 안 되고 주택 재개발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가서 물어보세요. 국토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쪽의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는 건 가능합니다. 라고 하죠. 왜냐면 앞에 부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막 위원이 나오니까. 예.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호암 1이 4-1로 하면 호암 1구역이 존재한 게 아니고 중대한 변경이니까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하면 주택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새로니까 다시 추진 준비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나 아니면 카톡에 보낸 자료에 보면 개발 사업은 반드시 땅을 먼저 결정하고 구역을 결정하고 조직을 설립하고 건축물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땅이 바뀌면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암 1구역 가지고 후암 1구역에 후암 1 추진위가 있었는데 후암 1이 4-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4-1 추진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암 1구역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암 1과 4-1은 33%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쓱 옮겨 탈 수 없다. 경미한 변경을 옮겨 탈 수 없다. 그리고 중대한 변경이면 신규이기 때문에 호암 1은 기존의 조직으로 가지고 4-1로 할 수 없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1에 33%의 주민이 내가 후암 1과 동일하게 사업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변경할 때요. 네. 저쪽 뒤에. 예. 조합원이 늘어나면 일반 분양분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 일반 분양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해야 되는 것만큼 차액만큼 조합원이 약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정부가 싸게 가져가는 조합원 분양보다 약간 더 낮게 싸게 가져가는 것이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법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건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뭐 50명, 60명 늘어나는 건 사소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이 늘어나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350세대를 더 늘리거나 용적률 20%는 350세대예요. 10%만 늘리면 175세대입니다. 제가 보여줬네요. 175세대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건축이면은 저기 뭐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치 안 되는 사람 60명 분양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아져. 임대주택 60세대 짓는 것보다 더 작은 영향이거든요. 그건 그냥 조족지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같이 사는데 법이 허용하는 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옆에 사는 사람 너는 분양받지 마 하고 나만 분양받을래? 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제가 소유주가 아니라서요. 주택 재건축이 2014년 이후에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재건축이 이미 없어졌어요. 2014년에 없어졌는데 그 전에 그 전에 구역계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면 유예를 줬는데 그 구역계가 없어졌거나 조직이 없어지면 유예 조치를 못하는 거죠. 유예 조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주택 재건축은 안 됩니다. 주택 재개발만 가능합니다. 그 신탁 방식이 좋으냐 조합 방식이 좋으냐는 간단합니다. 강남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98%가 조합 방식입니다. 공공 아니면 요즘에 정부가 열심히 밀어가지고 공공에다 하게 인센티브 자꾸 주고 그러는데 그냥 민간이 한다면 그냥 98%가 조합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은 시공사나 협력업체를 끌어올 수 없는 변두리 사업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사고 싶으니까 인터넷에 막 올렸어요. 신탁 방식이 공정성이 있고 신탁 방식이 더 전문성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이 빠르다. 사업은 언제 빠르냐면 사업성이 있으면 빨라요. 자, 신탁이 아니라 뭐 공공이든 어든지 간에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협력업체가 안 들어옵니다. 저희 여기 왜 들어왔냐면 사업성이 있고 제가 여기서 하면 나중에 여기가 광팔 것 같았거든요. 후암 특혜사에 내가 5만 6천 평 그 해안이랑 다 했어. 그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딴 데 가서 얘기해요. 제가 지금도 신길 사구역 동에서 걷고 있거든요. 성남도 걷고 있고 목동역 인근도 가야 돼요. 가서 딱 이렇게 합니다. 내가 후암 특혜사에 지금 동에서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설명할 때. 그래 2억 9천이 넘었다니까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가 기본 계획 수립해서 고시했어요. 기본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정비 계획은 추진단체가 하는데 기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정비 계획 위반 제한해가지고 50% 동의서가 냈어요. 그런데 기본 계획상에도 있지도 않은 옛날에 뭐 희미하게 있는 후암 1구역이 해상되어야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추진이 해상에 의한 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1억을 내줄 때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주민이 원하면 해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냥 비공인 임의단체예요. 현재는 전체통합 재개발 추진준비위는 인정받지 않은 비공인 임의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동의서 얼마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청은 공식적으로 이럽니다. 후암 1이 거기 있는데 그거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분들은. 예? 전혀 규정이 어긋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가 50%장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해안 왔다 갔잖아요. 설계도 다 돈 안 받고 하는 거거든요. 예식은 그 업체 서울시 심의위원 그분들이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를 왜 옵니까? 제가 약 먹었어요. 저희 전문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입안 제한 방식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저희 입안 방식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주민들이 동의서만 걷어내면 됩니다. 근데 동의서를 안 걷었을 때는 구청 입장에서는 아니 동의서도 안 걷어왔는데 이거 하면 내가 추진이 있는 거 해제시키고 당신이 해줄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거기 후암1 추진위가 있는데 거기 해산돼야 되는데 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게 뭐냐면 후암1도 후암1에서 사업하겠다고 안 해요. 그잖아요. 후암1이 특히 4-1에서 하겠대요. 그럼 후암1을 해제하고 특히 4-1로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산 신청 동의서, 해제 신청 동의서 받다가 요즘은 약간 저희도 약간 적극 안 받거든요. 가능하면 받으려고는 하지. 가능하면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의무이지는 않아요. 근데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하에 있어요.
저희가 보낸 자료를 오늘 자료를 카톡 부사에 다 올릴 텐데요. 거기에 있는 일정이 베스트 타임라인입니다. 워스트는 언제일지 몰라요. 워스트 어떤 게 워스트냐? 두 가지 경우 워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끼리 여기 뭐 조합장 회의한다든지 뭐 여기 내부를 막 싸우는 게 워스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워스트는 나 천천히 할게 해가지고 동의서 빨리빨리 안 되면 워스트예요. 그 개발 일정을 좌우할 거는 후암 특혜 사에서는요 주민들의 동의서입니다. 동의서가 빨리 나면 그 베스트 일정이 그냥 가는 거고. 네. 우리가 그리려고 업체를 선정한 거죠. 토테르로 네. 여기서 받는 시간에 네. 정비 계획까지 만들고 있으면 지금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 안 만들었으면 저 설계도가 안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 뭐죠? 후암 1구역은 후암 1구역 조감도가 없잖아요. 뭐 사업하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히 사다시를 맞죠. 그분들은 약간 착각하시는 건데 우리는 입안 제한 하려고 해안하고 예시건, KTS, 통일 그리고 동의서 거두려고 저희가 ISB를 선정한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비업체는 그냥 임의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뽑았다가 해지하고 여기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임의 계약했던 용역비만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겼어요. 돈 빌린 거하고 일한 거에서 돈 물어내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잘못하면 통장 압류될 것 같으니까 그 돈 갚으려고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돈 내라고. 1인당 제가 보니까 1억씩 해서 뭐 10억 얼마인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갚으려고. 이거 얼마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하고 정비업체를 5연 말고 다른데 그 저기 4연, 뭐 3연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예. 재건축은 없어졌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건축 추진하는 팀들이 특계 4-1에서 분리해서 개발한다고 안 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분들 명칭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쓴 거고요. 재건축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평균 13층, 최고 18층은 여기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떻게 여기서 특계 4-1로만 개발한다면 재개발도 재건축도 방식에 상관없이 4-1, 2, 3 처음에는 3개 다 합치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약간 배차라고 한 겁니다. 배차라고 제가 볼 때는 야 너네 특계 4-2, 3도 해보려면 해봐. 이거 사업 되지도 않잖아. 저희가 되게 볼 줄 알죠.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건폐율 43%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용적률 238%에도 건폐율 43% 나오게 되는 거죠. 4-2, 3만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4-1, 2, 3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 민원 많으니까 2개만 해도 돼. 대신 한 개만 하려면은 4-1만 하려면은 평균 13층으로 지어야 돼. 그 다음에 종상향 안 해줘. 종상향을 계속 안 했는데 얘기 안 했어요. 종상향 안 해줘. 제가 거기 비교할 때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는 뺐거든요. 거기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습니다. 없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제 말이 틀리면요. 나중에 이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기 ISB 그거 잘라라. 왜? 그렇게 하세요. 저 돈 안 받고 나갈게요. 그냥 객관적인 행정적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안에 보면 사업 방식의 지정이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 방식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 맨 뒤에. 2006년도에 후암 1주택 재건축 예정 지구라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 그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층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근거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특혜 4-1구역으로 옮겨 타고 싶은 겁니다. 특혜 4-1구역으로 옮겨 타려고 했는데 면적 변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18%라고 주장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총 면적이 후암 1이 10만 제곱미터
특히 4-1이 11만 8천 제곱미터예요. 8천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호암 1이 특히 4-1로 면적 차가 18,000 얼마네. 그러니까 18%네 20% 미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큰 오류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10만 제곱미터 있었어요.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10만 제곱미터. 그럼 하나가 변경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100%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가지고 절대값으로 변경인 거예요. 들어온 것도 변경이고 나간 것도 변경. 그래서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합치면 33%가 되는 거를 그분들이 몰랐어요. 용산구청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파악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국토부 해석 사례집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30%이거든요. 네. 같은 질문 계속 죄송한데요. 계속하세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겠죠. 그걸 보고 확증 편향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라니까요. 저희가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쭉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쭉 자료를 보냈어요. 그러면 저희 보고 허위 사실을 공포한다고 해서 고소를 하시든지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법적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여기서 네.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해서 아니 저희가 왜 그래요?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럴 필요 없죠.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고 우리 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쪽에 비전을 주고 가야 되는 거지 그분들을 아무리 죽여봐야 우리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행히 이번 공란 공고 안에 기본계획 변경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 되면은 변경하라고 안 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변경하려고 하는데 나 동의서 안 받고 그냥 변경하겠대요. 근데 기본계획 변경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머지 편입한 사람들 의견도 받아오세요. 그렇죠? 그냥 서울시가 나 하는데 그 나머지 편입한 사람이 나 4-1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의를 몇 프로 돼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합쳐가지고 최소 50%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위원도 있고 자 해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적률을 왜 243%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층을 30층 말고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협의할 수 있거든요. 올릴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암 1구역 제가 죄송한데 그분들은 안 되는 구역계를 가지고 계속 저는 와서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후암 1구역 분들이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내가 특혜 4구역 전체를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하셨어야 돼요. 그분들이 왜 이상하게 4-1만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같으면 내가 후암 1구역 추진위원장이면 특혜 4구역 우리가 할게.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합니다. 특혜 4로. 그럼 주민들이 다 개발했어요. 그분들이 이상하게 근데 왜 그랬냐면 정비업체도 없고 쌈났잖아요. 내부에서 제대로 추진 조직이 없으니까 판단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못한 걸 빨리 바꿔야 되는데 끝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호암 1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나와서 통합 개발하자고 이 팀을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빨리 호암 1 사람들이 처음부터 특혜사 전체 통합해서 우리가 개발할게요 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혹시 또 멘트 송 몇 번 드셨어요? 예. 다 합쳤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4-2, 3은 좀 많고요. 4-1이 좀 적습니다. 2, 3이 오히려 많나요? 예? 2, 3이 오히려 많은 건가요? 2, 3이 한 50% 넘습니다. 각각. 제가 사실 여쭤봤던 이유가 2, 3은 좀 사실 큰 건물의 기술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4-2, 3인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셨고요. 네. 동의 4-1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군데 다 해주셔도 돼요. 개별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의서는 내가 후암이 1에 냈던 아니면 4-2, 3 부분 개발에 냈던
아니면 사다시 하려고 한 데다 냈던 전체 통합 개발을 했던 상관없어요. 그냥 동의서는 구청에 받아들 때 이 사람 여기에 있으니까 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내시면 됩니다. 일구역에서 네. 만약에 해산하시려면 어찌됐든 저희 해산 안 한다니까요. 네, 일구역 사다 1구요. 사다시 일구역 말고 포함 1구요. 예.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한테 총회 안건에 올리게 해달라고 하세요. 결국은 근데 이런 거죠. 해산했는데 그 돈을 누가 내죠? 해산하면 돈 안 냅니다. 누가 돈을 받아가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개발 사업장 중에서 사업하다가 순간에 멈췄는데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돈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놔둡니다. 놔뒀다가 사업이 될 때 가서 달라고 해야지. 개별적으로 집 가진 사람한테 가서 소송을 N분의 1로 어떻게 때려 소송을 받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냥 호암 일에서 지금까지 썼는데 이게 뭐 30억 썼는지 50억 썼는지 모르지만 썼는데 그거 사실 조족 지연이고 그분들이 쓴 비용을 후암 특례사에서는 기본적 입장이 뭐냐면 방해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은 조합총회에 올려주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자꾸 이럴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그 생각해요. 실제로 그럴 거고요. 저희 추진위원 저희 부위원장님 중에서 통합파가 있어요. 통합파. 그 양반이 맨날 가서 얘기해요. 가서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안에 저희 추진위원 부위원장님이 한 10명 아까 되거든요. 추진위원 한 100명 되고 이분들 중에서 각기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후암일이 뭐 통합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4-1구역, 4-2구역, 4-3구역 각각 있어서 3개가 합치면 통합인데 후암2라고 우리하고는 뭐 통합할 게 말 것도 없어요. 왜냐면 같은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비용 분담할 생각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는 입장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간단합니다. 50% 넘고 정비계획이 되고 추진위가 구성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몰려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지. 지금 여기 한 35%인가 그랬을 때가 문제지. 50% 넘고 대세가 결정되면 순간적으로 바뀌고요. 또 하나 서울시 잘라줬잖아요. 포함이 안 된다고. 기본계획 변경하라고. 기본계획 변경하면 주택 재건축 안 됩니다. 그분들이 졸립 이유가 의미가 없어질 거잖아요. 주택 재건축만 주장하셨는데 주택 재건축 못하네? 그 다음에 4-1을 선다고 그랬는데 처음 도시 새로 만들어야 되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고시만 나면은 우리 추진위 인가도 받았으니까 고시만 나면 우리 바로 조합 설립할 거야라고 했는데 뭐 조합 설립은 그냥 지금 기본계획부터 다 후진해가지고 저걸 빠꾸해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빠꾸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분들을 너무 염두에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가려고. 예. 희망적인 조합원 분양을 하면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합니다. 언제 하냐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분양 신청, 조합 분양 신청 받습니다. 조합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처분을 해요. 관리처분 통해서 관리처분이 인가나면 조합장이 신청한 거를 쭉 가지고 부동산원에 가서 신청 내역을 주고 버튼을 탁 누르면 쫙 당첨이 됩니다. 딱 선정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좋은 동, 좋은 위치를 딱 미리 정할 걸 정해놓거든요. 그 안에서 투표해서 일괄 결정합니다. 무작위로. 네, 무작위긴 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은 좋은 쪽으로 이미 다 배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됩니다. 네, 혹시 또 그냥 짓는 게 3,378세대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1+1 대상이면 무조건 다 됩니다.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1은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1+1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막상 하면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1+1을 안 하고 오히려 대형평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현금청산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전체 조합원 중에서 20%가 분양 신청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물가 웬만하면 안 하는 데 되게 많아요. 저희가 그거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 예. 왜냐면 수많은 사업장의 통계가 있거든요. 그 통계에 맞춰서 딱 저희가 만드는 엑셀로 만들어놓은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탁 놓으면은 시작 이렇게 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진영화에서 순간적으로 학교 위치가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학교 위치. 학교요? 우리 상방초등학교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위치 변동은 예. 위치 변경하면 저희 돈 듭니다. 그대로 놔두고 이제 상방초등학교. 근데 아까 저기 그 설명 안 했는데 저 4-23에서는 학교 위치를 여기 설명인데 4-23의 조감도를 보면 별치도를 보면 이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주일 안 걸리게 하려고. 원래 학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커피를 세워놨어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도 세우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뭐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 이 상방초등학교는 기본계획상으로 정형화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딱 자를 거예요. 예상할 때 여기 표 튀어나온 좀 자르고 이렇게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그 정도입니다. 위치 이동은 안 되고요. 위치 이동 하면 안 되죠. 하면은 저희 돈 엄청 듭니다. 그 학교 지어져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저 분양 굉장히 행복하게 막 행복 효로를 많이 부르셨는데 자 우리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에 깎습니다. 옆에는 위에 적당히 깎고 여기를 1층으로 딱 세웁니다. 필요하면 한 계단 세우고 여기는 지하 2층, 지하 1층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재개발 사업장 많죠. 이렇게 구릉지면 적당히 깎고 여기는 지하 1층, 지하 2층. 실제로 1층인데 지하 2층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용적률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용적률이 이렇게 감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릉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건축물은 평지에 짓는 게 가장 불리해요. 이렇게 있어야 멋있는 건축물로 되고 뭐 이렇게 특징도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지하를 2층까지만 해야 되는 게 본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한 사람당 1.2로 할 거냐, 1.4로 할 거냐, 1.6으로 할 거냐, 1.8로 할 거냐는 나중에 건축 심의할 때쯤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텐데 저희가 뭐 1.6 이렇게 해서 지하 2층만 파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만 하면 이거 그 지하를 어떻게 파죠? 아파트 저기 지하 주차장 어떻게 파죠?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들어가서 어디를 충주로 만들죠? 이런 구역계로 사업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도 안 받아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로도 만들고 통로 안 만들었잖아요. 여기 통로도 그죠? 여기 통로인데 통로 안 만들었어요.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 땅을 지하로 파는데 지하로 파는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 좁은 구역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제 교통로 출입구 다 만들어야 되죠. 중간중간 저희가 이렇게 길을 내는 거하고 구역이 서로 다른 구역에서 길 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역에서 길을 내는 거하고 다른 구역에서 길 내는 건 달라요. 또 하나 여기만 개발하고 여기 개발하고 할 때 시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구역계는 큰 길을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좁은 골목에다가 뭐 이게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골목에 선을 그어놓으면 거기에 얼마만큼 뒤로 셋백에서 앞에 건물하고 민원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서 하라고 하는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는 기본계획 다시 하고 니네 이게 2개, 3개로 하려고 그러면 해. 하지만 건폐율이 엄청나게 나쁘고 용적률로 하기 어려울 걸 알고 있으니까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통합개발이 답입니다. 그래서 해안이랑 저희가 온 거예요.
그것도 외상백이 뗄지 모르는 외상백이로. 그리고 저는 용익비가 터무니없다니까요. 또 다른 그러게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2025년도에 그 전부터 여기 2획지 뭐 3획지, 4획지, 5획지, 6획지, 7획지 했잖아요. 그거를 한 번 획지를 만들어 놓은 걸 통합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인센티브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층수로 이게 평균 23층 뭐 30층 이게 다음에 용적률 종상향 해주고 뭐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생각한 거죠. 이 정도 혜택이면은 주민들이 당연히 통합해서 가겠지. 그냥 자기가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런데 이거 다 합쳐서 딱 만들어놔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합쳤네. 더 문제가 있죠. 후암 1구역이 그 우리는 아예 불가능한 거야? 라든지 여기 주장하시는 분이 나 우리 여기만 하고 싶은데? 라고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서울시는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인센티브 주겠다. 네. 네, 그럼 이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오늘 설명 마치고요. 다음에 동의서 내실 때나 다음 총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